서울 도심 한가운데 수십 층 높이의 유리창이 반짝이는 대형 오피스 빌딩의 경비실에는 항상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재영은 6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담당 구역을 꼼꼼히 순찰했지요. 그의 손에는 언제나 점검표가 들려 있었고 시선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빌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특히 화재 안전 장비들은 그가 2번, 3번씩 확인하는 항목이었어요. 박 씨, 또 소화기 검사하세요? 어제도 하셨잖아요. 젊은 경비원 동료의 말에도 박재영은 미소만 지을 뿐 계속해서 소화기의 압력계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경비원들은 그를 꼰대라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박재영은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던 때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으니까요. 또 저 할아버지가 소화기 검사한대. 진짜 쓸데없는 일에 열심이야. 그러게. 우리가 할 일까지 자꾸 간섭하니까 진짜 짜증나. 젊은 경비원들의 수군거림이 경비실을 채웠습니다. 박재영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빌딩 관리팀에서도 그를 너무 과한 사람으로 여겼죠. 지나치게 꼼꼼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귀찮은 존재 취급을 받았습니다. 재영 할아버지, 경비실 문이 열리고 8살배기 소녀 세아가 들어왔습니다. 빌딩 대표이사의 손녀인 세아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마다 박재영을 찾았어요. 세아의 맑은 목소리에 박재영의 굳은 표정이 한순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세아가 왔구나. 오늘도 할아버지 기다리러 왔니? 네. 재영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일 하세요? 박재영은 세아에게 빌딩의 비상구 위치와 화재 시 대피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세아는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 경비 아저씨가 우리 빌딩을 제일 잘 알아요. 세아의 말에 박재영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른들은 몰라도 이 아이만은 자신을 알아봐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세아는 박재영에게 있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빌딩에서 그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유일한 편견 없는 눈동자였죠. 그날 오후 빌딩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소방설비 기업의 한국지사 대표 강민수였지요. 그는 이 빌딩의 소방방재 시스템 개선 계약을 논의하기 위해 왔습니다. 강민수가 경비실을 지나칠 때 박재영과 잠시 시선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강민수에게 박재영은 그저 수많은 빌딩 경비원 중 한 명에 불과했으니까요. 빌딩의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박재영은 자신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에 비친 빌딩의 모습을 살피며 그는 묵묵히 일했어요. 사람들은 종종 그를 지나치며 인사를 건네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그저 거기 있는 가구처럼 취급했죠. 박 씨, 이번 주말에도 당신이 근무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팀장이 경비실에 들어와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주말에 쉬었지만 박재영에게는 언제나 추가 근무가 주어졌어요. 아무도 노인 경비원의 사정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영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체념과 함께 묘한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지요. 서울 도심의 대형 빌딩 관리실에서는 중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소방설비 기업의 한국지사 대표 강민수가 빌딩 관계자들 앞에서 소방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전문가로서의 확신이 묻어났죠.
이 빌딩의 소방 시스템은 최소 10년 전 설계입니다. 현대 기준으로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죠. 특히 자동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강민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로 가득한 자료들은 빌딩의 소방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소방 안전에 관해서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타협의 기색이 전혀 없었지요.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현재 상태로는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빌딩 경영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결국 재무 담당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 대표님, 저희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는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장은 필수적인 부분만 수리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강민수의 표정이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그는 재무 담당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화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빌딩 경영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강민수의 경고는 분명했지만 그들에게 당장의 비용 절감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한편 박재영은 지하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시선은 날카로웠어요. 수십 년간 위험과 마주해온 그의 감각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주차장 구석구석을 살피던 그는 문득 이상한 냄새를 맡았지요. 타는 듯한 전선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재영은 걸음을 멈추고 냄새가 나는 방향을 주의 깊게 확인했어요. 전기 배선함 주변에서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꺼내 관리팀에 보고했지요. 지하 주차장 동쪽 배선함에서 전선 타는 냄새가 납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관리팀 직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 오늘도 예민하시네요. 그냥 오래된 전선 냄새일 겁니다. 별일 아니에요. 박재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단지 노인 경비원의 과민 반응으로만 여겼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다른 업무가 많아서 바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확인할게요. 관리팀 직원이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재영은 한숨을 내쉬며 무전기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과 체념이 교차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불안한 예감이 그를 떠나지 않았지요. 박재영은 직접 배선함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배선함에 다가가자 냄새는 더욱 강해졌어요. 함을 열어볼 권한은 없었지만 그는 적어도 외부에서라도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손전등으로 배선함 주변을 비추자 바닥에 작은 탄 자국이 보였지요. 이건 분명 위험한데. 박재영의 중얼거림은 텅 빈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관리팀에 보고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저 과민한 노인으로 취급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지요. 그의 직감은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재영은 자신의 직감이 틀린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의 어두운 구석에서 낡은 전선의 피복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위험은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지요. 야간이 되자 빌딩은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고 사무실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지요. 하지만 45층에서는 야근하는 직원들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소방 시스템 개선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세아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다 지쳐 소파에서 잠들었지요. 대표이사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박재영은 가끔 순찰을 돌면서 세아를 확인했어요. 그는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지고 비상등만 켜졌습니다.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지요. 그리고 몇 초 후 불길한 침묵을 깨고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경보음은 약했고 일부 층에서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불이야. 45층에서 화재 발생. 관제실에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화재는 누전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빠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박재영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했지요. 모든 직원은 계단으로 대피하세요.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입니다. 박재영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세아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녀를 깨워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세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세아야, 어디 있니? 박재영은 다급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다른 경비원이 뛰어와 소식을 전했어요. 박 씨,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안에 사람이 갇혔대요. 박재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세아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몇 층이지? 30층과 31층 사이요. 근데 거기 강 대표님도 함께 있대요. 박재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의 움직임은 더욱 신속하고 결단력 있었어요. 그는 소화기를 챙겨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젊은 경비원들은 그의 행동에 당황했지요. 박 씨, 소방대가 오면 알아서 구조할 거예요. 위험해요. 하지만 박재영은 이미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직원들은 그저 노인 경비원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세아와 강민수가 갇혀 있었습니다. 세아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지요. 강민수는 침착하게 비상통화 장치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는 30층과 31층 사이 엘리베이터입니다. 저와 어린 여자아이가 갇혀 있어요. 빨리 구조해 주세요.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통신이 두절된 것이었지요. 강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세아를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곧 구조대가 올 거야. 무서워하지 마. 세아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연기가 엘리베이터 문 틈새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강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산소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지요. 불길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화재 진압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강민수가 지적했던 대로 노후화된 소방 설비는 비상시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박재영은 30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주변 상황을 살폈어요. 복도에는 연기가 가득했고 불길이 천장을 타고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할 때 박재영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소화기로 주변 불길을 진압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강민수와 세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문을 수동으로 열어야 했지요. 박재영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문가처럼 정확하고 노련했지요. 그는 기계실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제어 패널로 다가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구해줄게. 박재영의 중얼거림은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던 것처럼 능숙하게 패널을 조작했어요. 몇 분 후 그는 엘리베이터를 30층 위치로 고정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박재영은 특수 공구를 꺼내 들었지요. 젊은 경비원들이 그를 따라왔을 때 그들은 박재영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경비원치고는 지나치게 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불길이 번지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의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엘리베이터를 열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도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력감에 빠져 소방대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119에 전화했어요. 곧 도착한대요. 젊은 경비원의 말에 모두가 안도했지만 박재영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소화기를 챙겨 계단을 통해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어디 가세요? 위험해요. 동료의 외침에도 박재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노인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확신에 찼어요. 마치 수십 번 같은 상황을 겪었던 사람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30층에 도착한 박재영은 연기가 가득한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향했지요. 그는 망설임 없이 제어판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치고는 지나치게 노련한 행동이었어요. 그의 손놀림은 전문가의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짙은 연기와 함께 세아와 강민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박재영은 먼저 세아를 안전하게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세아는 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재영은 그녀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다시 강민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강민수는 박재영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평범한 노인 경비원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의아했기 때문이었지요. 직원들과 강민수는 박재영의 침착함과 능력을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저 경비원 대체 뭐지?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지만 박재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대피 경로를 안내하며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끌었어요. 그의 행동은 단순한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위험과 싸워온 사람의 모습이었지요. 강민수는 계속해서 박재영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지시 방식, 움직임, 판단력이 모두 특별했어요. 특히 화재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이 전문적이었습니다. 강민수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기 시작했지요. 이 사람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닐지도 모른다. 세아를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박재영은 다른 직원들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안전한 대피 경로를 알고 있었어요.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도 어떤 길이 최선인지 망설임 없이 판단했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대피한 상태였지요. 박재영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초기 대응을 한 거죠?
한 소방관의 질문에 직원들은 모두 박재영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었지만 이미 그의 존재는 모두의 시선을 받고 있었어요. 강민수는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으며 계속해서 박재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기시감이 떠올랐지요.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저기 강 대표님, 괜찮으세요? 의료진의 물음에 강민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박재영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박재영은 조용히 세아를 돌보며 담요를 둘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오랜 시간 사람들을 보살펴온 것처럼 따뜻하고 능숙했지요.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화재 현장을 촬영하고 목격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한 기자가 세아를 구한 경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박재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경비원님, 인터뷰 좀 해주시겠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어린아이와 VIP를 구한 영웅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재영은 불편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의식적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기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재영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재영입니다. 그 순간 강민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의 머릿속에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재영. 그 이름은 강민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설마 박재영 대원님? 강민수의 중얼거림은 자신도 모르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2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신입 소방관이었던 강민수는 산불 진화 작전 중 건물 붕괴로 고립되었지요. 그때 그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박재영이었습니다. 뉴스 인터뷰에서 박재영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강민수는 확신했어요. 이 노인 경비원은 바로 한때 전설적인 소방관으로 불리던 박재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25년 전 강원도의 거친 산불 현장.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재영은 불길이 휩싸인 건물 안에 동료가 남아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변이 모두 불바다가 된 상황이었지요. 선배들은 모두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 포기해. 하지만 박재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열과 연기로 가득한 건물 안에서 그는 마침내 신입 소방관 강민수를 찾아냈습니다. 건물 기둥이 무너져 다리가 끼인 채로 의식을 잃고 있었지요. 괜찮아. 내가 구해줄게. 박재영은 초인적인 힘으로 강민수를 구해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강민수는 처음으로 전설적인 소방관 박재영을 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강한 사명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강민수는 그 기억을 선명하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이 안정된 후 그는 결심한 듯 박재영을 찾아갔어요. 박재영은 이미 다른 경비원들에게 인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박재영 씨. 강민수의 목소리에 박재영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박재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하지만 강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박재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5년 전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요. 건물이 무너져 고립됐을 때 저를 구해주신 분. 박재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신입 대원이 당신이었군요. 강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곧이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선배님이 저를 구해주신 후 저는 소방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선배님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방 안전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선배님처럼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박재영은 조용히 강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당신이 그 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습니다. 소방서를 떠나셨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왜 이렇게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지. 박재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어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박재영은 조용히 소방서를 떠나 은둔하듯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번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강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박재영은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그는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듯 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네. 그날 밤 뉴스에서는 빌딩 화재, 소식과 함께 영웅적인 구조 활동을 펼친 노인 경비원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박재영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지요. 소방청 관계자들과 과거 동료들이 그의 이름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사람, 박재영 대원 아닌가? 소방서에서는 놀라움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모두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노인 경비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소방청 고위 관계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화재 사건 이후 박재영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장이 직접 그를 찾아왔어요. 경비실에 들어선 소방청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박 대원님, 오랜만입니다. 박재영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과거와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어요. 소방청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웅이 이런 곳에 계실 줄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박재영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어요. 청장은 그런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억지로 돌아오라고 강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배들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관으로서 젊은 소방관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박재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청장의 제안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마주할 기회였지요. 한편 젊은 경비원들은 박재영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찾아와 사과하고 존경을 표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동안 무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꼰대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배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영은 그런 변화에 어색해했지만 젊은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강민수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왔지요. 선배님 한때 저를 구하셨듯이 이제 젊은 소방관들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박재영은 강민수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오랫동안 피해왔던 과거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젊은 소방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선배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배님께서 겪으신 일들이 앞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강민수의 말에 박재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경험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빌딩의 직원들과 세아의 가족들도 그를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세아는 박재영을 진정한 영웅으로 여겼지요. 재영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제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세아의 순수한 말에 박재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빛이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의 깊은 고민 끝에 박재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소방청장과 강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완전히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면 그의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비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던 날, 박재영은 잠시 빌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조용한 시간들이 그에게는 필요한 회복의 시간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영 할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세아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재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응, 하지만 가끔 보러 올게. 그리고 너도 언제든지 찾아와도 돼. 세아는 작은 손으로 박재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움도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는 거죠? 정말 멋져요. 박재영은 세아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울 시간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소방청 교육원. 젊은 소방관 지망생들이 강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 강사가 온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대에 차 있었지요. 문이 열리고 박재영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힘이 있었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그의 모든 움직임에 묻어났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재영은 화재 현장에서의 실전 경험과 생존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현장의 생생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훈련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했어요. 화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력입니다. 불은 예측할 수 없고 상황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결정이 생명을 구하기도 잃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박재영의 강의는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들을 통해 실질적인 지식을 전달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험이 미래의 소방관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훈련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배님, 경비원으로 계시면서 왜 정체를 숨기고 계셨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박재영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사람을 살리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박재영에게 직함이나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박재영의 뒤로 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박재영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지요. 오늘도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선배님. 박재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어요. 소방청 교육관으로서의 새로운 삶은 그에게 또 다른 의미의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미래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수의 회사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소방 장비에 박재영의 조언이 필요했고 교육 프로그램도 확장할 계획이었어요. 주말이 되면 박재영은 종종 옛 빌딩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세아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세아는 항상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재영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그는 세아에게 화재 안전에 대한 지식을 재미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미래에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소방서 벽에는 이제 박재영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설의 소방관이라는 제목 아래 그의 업적과 헌신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재영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었지요. 빌딩 화재 이후 많은 건물들이 소방 시스템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의 회사는 더욱 안전한 소방 설비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고, 박재영의 조언은 그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비록 화재라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로 인해 많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박재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없이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삶은 직함이나 지위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불꽃 속에서 피어난 영웅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재영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유산이 아닐까요?